자, 청와대와 여권을 중심으로 내년 지방선거에 대비한 물밑 움직임 좀 치열합니다. TV조선 정치부 배성규 정치부장과 함께 지방선거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임종석 비서실장이 서울시장에 나올 때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네. 전남지사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이야기 계속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네, 이 박원순 시장이 있는데 왜 갑자기 임종석 실장이냐 이런 그러니까요. 의문도 들 텐데요. 예. 이 친문 일부에서는 박 시장으로 과연 이길 수 있다는 장담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이 젊은 새 인물로 한번 가보는 전략이 어떠냐 이런 예. 얘기인데요. 이 임 실장 본인은 일단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비서실장 하고 있는데 출마한다 그러면 모양새가 아주 좋지 않다. 네. 근데 청와대나 여권이 정말 원한다면 검토는 해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주변에서 나옵니다. 예. 이 전남지사설도 나왔는데 이 지난번에 코리안 시리즈 문 대통령이 시구할 때 같이 갔죠. 예. 실장이 대통령과 함께 움직이지 않는데 같이 간 것 때문에 아마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이 내부 분위기는 예. 아무리 그래도 전남지사 쪽은 조금 아닌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없지 않습니다. 예. 그뿐 아니라 이제 청와대나 친문 인사 중에서 이제 뭐 조국 수석, 네. 또 윤영찬 수석도 네. 나온다 이런 얘기 있어요. 어떻게 네. 된 겁니까, 그건? 네, 이게 지금 일단 조국 수석 같은 경우에는 그 특유의 그 흥행성, 인지도 이것 때문에 부산시장 가면 이길 수 있지 않겠느냐. 예. 이것 때문에 이제 얘기들을 하는데 본인은 계속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윤영찬 수석은 이 이재명 시장이 성남시장을 그만두고 경기지사로 가면 그 후임으로 도전해보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예. 아무래도 성남에 위치한 네이버에 임원을 지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 때문에 가능성이 거론되는데 본인 입장은 아직 명확하진 않은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그 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벌써부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까? 지방선거에 대해서. 네, 일단 표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 첫 선거인데 여기서 이겨야지 국정 드라이브를 제대로 걸 수 있지 않겠느냐. 근데 지지율 높은데 왜 걱정이냐 하겠지만 사실 지지율은 선거에 지면은 확 떨어질 수 있습니다. 선거에 후행되는 게 지지율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뭔가 명확하게 우리 이겨놔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하나는 비문 진영 인사들이 출마에 좀 소극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이 장관으로 발탁됐던 인사들이 일부 처음에는 굉장히 이 지방선거에 나갈 수 있다 했는데 일부에서는 또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럼 우리가 직접 뛰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보다 본질적으로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어게인 2010년. 2010년 지방선거 때 생각해 보면 안희정, 이광재, 송영길, 김두관, 친노 인사들이 대거 등장하면서 친노의 부활을 알렸죠. 그러니까 이번 선거도 다시 한번 지방선거에서 친문 진영이 확실하게 지방 권력을 차지하는 모양새를 한번 가보자. 이런 정치적인 의도도 있어 보입니다. 그런 의도가 있는데 지금 지지율도 높습니다만 아까 잠깐 언급을 해줬습니다.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 네, 이게 지금 대통령 지지율로만 보면 확실하게 이길 수 있어 보이는데 이 선거란 건 아직도 8개월이 남았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야권 통합, 보수 통합 얘기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4자 구도가 아니라 2자 구도 또는 3자 구도를 바뀌면은 이게 항상 이긴다는 보장도 없고요. 또 대통령 지지율이 내년 초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불안감이 상존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맞붙을 경우에 아무리 친문 진영이 인사가 나간다 하더라도 지지율이 높다 하더라도 그때 가서는 알 수 없다. 그래서 지금 이게 조기에 선거 분위기를 띄워서 뭔가 붐을 일으키자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안철수, 그다음에 황교안, 그다음에 누가 있죠? 박원순 시장. 이렇게 셋이 빅매치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서울시장 빅매치 얘기가 나오는데요. 일단 박원순 시장은 삼선 도전 하겠다는 입장이 확실합니다. 일부에서는 경남지사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아마도 박 시장이 아예 얼굴도 돌리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안철수 대표에 대한 부채의식 이런 것도 얘기가 되는데 박 시장은 전혀 생각 안 한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안 대표 같은 경우는 명시적으로 출마한다고 선언한 건 아니지만 당에서 요구하면 언제든지 나가겠다. 이런 상당한 자기 명분과 자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황 전 총리는 출마의 문을 닫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근데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가 얼마 전에 좀 선을 그었었죠. 황교안 총리로 가는 건 아니다라고 했는데 하지만 급해지면 요구할 가능성이 있죠. 이렇게 되면은 아마도 세 사람이 부딪힐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남아있다 보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국회 이야기를 좀 해보죠. 한국당이 지금 보이콧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 문재인 대통령 시정연설이 있습니다. 그때까지도 보이콧할까요? 네, 일단 오늘 그 한국당이 언론 장악 저지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근데 여기 온통 정부 여당 성토장이었는데요. 이 국감 보이콧 계속 하겠다고 정우택 원내대표가 확실하게 말했는데 한번 보시죠.
문재인 정부의 불법 날치기 폭거에 대한 또한 점령군식 공영방송 장악 음모에 대해서 반드시 저지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네, 이제 다만 국감을 보이콧하는데 정보위는 들어가겠다. 네. 국정원 적폐청산 위법성 따지겠다는 건데요. 여지는 열어둔 거죠. 문제는 11월 1일 예정된 대통령 시정연설인데 이 파행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건데 현재 기류는 그것도 우린 참석하지 않겠다는 기류가 강합니다. 예. 하지만 이게 또 비판 여론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막판까지 아마 저울질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좀 지켜봐야겠네요. 지금까지 배성규 정치부장이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